자, 어떻게 두 번째 녹화인데요. 좀 익숙해진 것 같나요? 아니요. 뭐 주제가 달라지니까 처음이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번만 더 하면 방송계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질문하겠다고 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첫 번째보다는 좀 가볍지만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촬영했을 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니까 시간이 무지 빨리 지나갑니다. 아이들이랑 생활하다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로운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느새 훌쩍 성장해버린 뭐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뭐 연락을 해주거나 그럴 때 가장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해 가르쳤던 어린이들이 벌써 21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해주고 이제 다들 또 성인이 되었으니까 뭐 저녁에 뭐 맛있는 음식이랑 뭐 정말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매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해마다 아이들과 뭔가 함께 큰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가 부르기 페스티벌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함께 편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주하고 촬영까지 마치면서 큰 기쁨을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저보다 선생님,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뭐가 중요해요. 저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말해줄 때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그럴 때 정말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뻤던 일들은 제가 춘천에 와서 처음 만났던 제자들 해마다 그 스승의 날이 되면 같이 만나서 술을 마셔요. 1년에 한 번 되게 기다려지고 어쨌든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이들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막 저를 보고 멀리서 막 손을 흔들어 준다거나 인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서로 마주하지 않는다거나 굳이 뭐 인사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진심이구나. 그래도 뭐 그렇게 나는 나쁜 교사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좋고요. 선생님들이랑 되게 좋았을 때는 어떨 때냐면 좀 한 학년을 마무리했을 때 혹은 큰 행사,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 그걸 정리하면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북돋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되게 보람찬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오면 담임이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반겨줄 때 가장 기쁘죠. 매일 보는 선생님인데도 매일 아침 그렇게 반겨줄 때 내가 나쁜 선생님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들고요. 애기들이 저랑 밥 먹으려고 맨 뒤에 줄 서겠다고 막 서로 양보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죠. 그리고 이제 첫 발령 받았을 때 제자가 어느덧 벌써 학부모가 돼서 제가 그 제자의 아이를 1학년 때 담임을 또 하게 되었었어요. 그럴 때 보면 부모로서 또 만났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교사로서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투트랙 같은 느낌인데 가르치는 일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학교가 돌아갈 수 있게 업무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교사로서의 뭔가 답답한 분노 같은 것도 두 가지 흐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학생들과 지내면서 진심으로 학생한테 분노하거나 학생 때문에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을 다해 아이들한테 분노를 느낀다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명 한 명 아이들한테 분노를 느끼면 그런 감정을 매번 느낀다면 교사로 지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힘든 걸 생각해 봤을 때 학부모님들에게 가끔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분노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교실에 방문하시는데 방문 약속을 잡는 것부터 방문할 때의 이제 말씀이나 태도 같은 부분이 사실 좀 무례하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에 가까운 속상함을 느끼게 되곤 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
학부모님들이 교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나오고 많죠. 네. 학교 현장에서 내부에서 봤을 때 모든 학부모님들이 좀 다 그러시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되게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선생님의 뭔가 의견을 정말 물어보고 같이 해결하고 싶어서 협력자로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교사로 우리를 대해주는 게 아니라 뭐 아이의 돌보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느꼈던 특이한 경우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는 아까 투 트랙 중에 업무가 있었잖아요. 사실 업무에서 오는 부당함도 있었는데 뭐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신규 발령이 나서 근무했던 학교는 기계적인 n분의 1을 실시한 학교였어요. 업무의 크기의 n분의 1이 아니라 업무 개수에 따른 n분의 1이라서 적용력일 때 좀 제가 하기에는 버겁다 느껴질 만큼의 크기의 일을 맡아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조차 보장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누군가는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1년 업무가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안내장 나가는 걸로. 부당함을 얘기하고 이건 좀 뭐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도 뭐 다 그런 거지 문제 없으니까 안 고쳐줄 거야 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와서 사실 그때가 교사로서는 좀 분노의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구성원에 나는 지금 바뀌지 않아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당함을 느낀다. 제가 교직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각오가 있다면 부당함을 느끼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다였거든요. 근데 아직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 부당함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 부모님들이 저의 이야기에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실 때 그때 굉장히 좀 화가 난다. 교직 생활이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왜 일어났던 그 사건 있죠? 현장 체험학습 내고 가서 좀 가족들과 함께 그냥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죠. 뭐 세월호나 이런 부분들. 일만 터지면 왜 자꾸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언론도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교육부라든지 어느 지역의 뭐 교육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학교 선생님들을 뭘로 알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신규 때 얘긴데요.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의 그 크고 작은 일들에 그냥 바로 동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넌 막내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게 당연한 학교였거든요. 학교에 필요한 일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학교 분위기가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도 누구 하나 고맙다고 얘기 안 하고 아이고 네가 어리고 막내니까 그거 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분위기였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배님들 치고 그렇게 선배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 분장에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년에 업무도 엄청 가벼운 게 뭐 공문을 1년에 한 번 쪽지로 안내하면 끝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업무였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맨날 야근을 하면서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많이 부당하다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면서 늘 교장 선생님, 뭐 교관 선생님 또는 같이 계신 동료 선생님들과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협의하고 해결하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학교에 늘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부당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여교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학교의 가장 높으신 여교사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셨던 이유가 교직원 회의 때 이야기를 했다고. 선배님들이 다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는 좀 학교에서도 좀 부당하지 않나? 왜 나이가 어리다고 경력이 어리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었던 편이라 지금까지 크게 그런 부당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재밌게 생활하고 즐겁게 지내면서도 뭐 아이들이 뭐 저에게든 다른 선생님이든 뭐 친구에게든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씩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어떤 걸 해보려고 뭐 신경 쓰고 예방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뭐 꽤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점차 지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전혀 아무런 바뀌는 게 없는데 물거품이 돼버린 기분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점점 반복되면서 시도하려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에서 조금 슬프거나 무기력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교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뿐만이고. 그쵸. 그럼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노력들이 학교든 이루어져야 될까요? 사실 뭐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는 것도 교사의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이 학교에서만 이렇게 고쳐진다 해서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집에서도 같이 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집에서도 충분히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의 노력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일수록 교사 한 명의 노력보다는 학교 전체의 노력 그리고 좀 학부모님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도 일단 직업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항상 좋은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아픈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슬펐고요. 또 요즘은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문제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말로 위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걸 느꼈을 때 사실 교사로서 무기력함을 좀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인데 첫 제자를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가는 중에 날도 덥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그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힘들었었죠. 그때. 발령을 받고 해마다 이제 그런 류의 큰 사건들이 이제 제가 맡는 반에서 일어났어요. 4, 5년 동안 계속. 그래서 한 번은 나는 이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나? 왜 자꾸 나한테 내가 맡은 반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그만둬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대학 동기를 이제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아니다. 너 대학 때도 아주 성실히 잘했고 실습 나갔을 때도 참 괜찮았었고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해서 잘 이렇게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얼토당토 않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 학교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학사 일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학년 말에 이제 좀 단축 수업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5, 6교시를 하다가 뭐 4교시로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4학년이 이제 1학년보다 먼저 집에 가는 날이 한 2주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1학년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왜 4학년이 1학년보다 먼저 집에 가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1학년 학부모님 한 분의 의견인 거고 그리고 4학년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겠죠? 전혀 문제될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뭐 수렴해야 될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민원이 너무 세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학년이 1학년보다 늦게 하교해라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시간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명이 그렇게 의견을 내서 4학년 1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저희도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민원이 그냥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학교는 그걸 내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안에서는 뭐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 물고 늘어져야 뭐라도 하나 더 얻는다, 뭐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좀 무기력함을 느끼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사랑, 그런 가족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안타깝고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아무리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막상 또 집에 가면 외롭고 집에 가기 싫어요. 뭐 어떨 때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느껴지니까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동료 선생님들이 또는 동료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 생활교육 차원에서 뭐 음식 남기지 말아라, 아니면 다 먹었으면 좋겠다, 뭐 글씨를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만 뭐 차별한다,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서 선생님의 그런 지도하는 얘기도 싫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 만나면 굉장히 좀 교사로서 위축되고 무기력, 좀 이런 거 느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교육 활동을 할 때 좀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거나 뭐 지원이 되거나 기반이 되었나요? 교사가 뭐 자신의 어떤 철학과 소신으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다가 어떤 뭐 멘트를 아이들에게 했을 때 그게 또 아이나 뭐 학부모가 느꼈을 때 이게 아동 학대라고 느끼면 이게 피해 아동 학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사 활동, 교권 보호 차원에서 좀 교사에게 어떤 재량권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월이) 돼야 이제 뭐 새해가 드디어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 아니면 6월, 7월 지금쯤 됐을 때는 너무 힘들다, 이제 쓰러질 것 같다 느끼는 거, 또 8월 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다시 회복을 충분히 하게 되는 거, 모든 게 그 새 학년도의 뭔가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내 리듬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 사실 수업할 때 애들의 뭐 발표 하나, 뭐 질문 하나부터 너무 당황스러운 게 많았잖아요. 업무도 뭐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다 당황스러움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좀 선생님이 됐나 보다 하면서 혼자 흐뭇해하기는 해요. 한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이제야 좀 선생님 됐나 보다 하는 날이 또 오겠죠. 정말 이 질문이 저에게 가장 즐거운 질문이었고 이 대답을 쓰면서도 가장 즐거웠거든요. 행복했고요.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요리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만든 대로 맛을 내준다고 느껴질 때 정말 너무너무 즐거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저는 직업을 잘 선택했고 나는 정말 천상 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이지만 지식이나 능력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 아이들이 새롭게 다시 재창조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너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애들 가르치면서 공문도 하고 먼저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하면 계속 뭐 이렇게 옷자나 탈자가 나고 막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 뭔가 좀 익숙해졌구나. 사실은 뭐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익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뭐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공문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참 익숙해졌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스러움이 크지 않을 때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저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저 당황스럽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도 새로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여기 학교라는 곳은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일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뭐 처음인 일들 맨날 생기죠.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신규 때랑은 다르게 내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 범주 안에서 그 해결책들이 좀 돌파구들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경력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새 학년 담임 선생님이 돼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그 낯설음이 뭐 긴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편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그럴 때 좀 교사로서 나도 좀 경륜도 생기고 익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덧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초임 발령 때는 학부모님들이 연세도 많고 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을 때는 또 부모님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긴장됐는데 요즘은 또 제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나이 들미 더 자연스럽고 지금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었는데 또 돌아보니까 또 나도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구나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초심을 잃었다. 잃기도 했고 좋게 된 것도 있고 네 달라졌네요. 사실 이런 영상 촬영을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좀 많이 어색하고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이 또한 저에겐 하나의 주어진 또 새로운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 밑바닥까지 한번 훑어 올라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도 옛일을 완성하면서 성찰하면서 나아가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의견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또 저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그 희로애락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만큼 또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학교에서 이제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어울림픽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체육 활동 부스 체험을 하고 5, 6교시 때는 또 체육관에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 장기자랑도 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되는구나.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춤추고 박수 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이제 2학기가 되면 좀 더 아이들과 좀 더 다양하게 뭔가를 해봐야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혹시 그만두시더라도 먹거리가 있으세요? 그렇죠. 늘 먹거리는 텃밭에서 재배하는 걸로. 안 되면 수세미라도 떠서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럼요. 손재주가 많아야 합니다, 교사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할게요. 또 회의 가셔야 되니까. 고생하셨어요.